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닥터오리입니다. 이번에는 지난 편에 이어서 객체 지향의 개념 중에서 캡슐화, 그리고 상속까지 한번 해볼게요. 상속. 자, 캡슐화가 뭐냐면 되게 쉬워요. 캡슐화는 진짜 간단한 개념이거든요. 지난 시간에 제가 클래스라는 걸 설명드렸잖아요. 클래스는 뭐예요? 빵틀이라고 했죠. 클래스에는 뭐가 있어요? 데이터랑 기능이 들어있다고 했죠. 이게 함수다, 함수. 그래서 데이터는 변수라고 했고 기능이라고 했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몬스터라는 클래스를 만들었고, 몬스터라는 클래스는 HP랑 공격력, 그 다음에 공격이라는 기능, 그 다음에 무브라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했죠. 지금 이게 뭐예요? 이게 데이터고 이게 기능이잖아요. 이거를 하나의 클래스 안에 집어넣는 거를 캡슐화라고 해요. 엄청 쉽죠? 그냥 클래스 안에 데이터랑 기능을 모아둔 게 캡슐화예요. 캡슐화의 개념은 정말 쉽습니다.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캡슐화는 끝난 거예요. 1분 만에 끝나는 개념이에요. 물론 뭐 내부적으로는 뭐 인터페이스가 쉬워지고 객체 간의 결합도가 낮아진다 이런 말도 있는데 그런 거는 나중에 정적이 공부하실 때 보시면 되고, 개념은 이 정도다 생각하시면 되고, 상속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개념이죠. 객체 지향할 때 제일 열심히 수업하시잖아요. 상속이라는 거. 그죠? 상속은 뭐 유산을 물려받는다. 그래서 뭐 상속받아서 갑자기 부자가 되시는 분들 많잖아요. 상속의 개념은 아까 말한 클래스에서 시작을 해요. 자, 이번에는 제가 비행기를 가지고 예로 들 겁니다. 비행기라는 클래스가 있어요. 비행기 클래스의 데이터는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비행기의 출력 있을 거고요. 또 뭐 있을까? 엔진수가 있겠지. 그 다음에 비행기의 무게 같은 것들이 있다고 칩시다. 그 다음에 이건 이제 데이터고 기능이 있어야겠죠? 뭐 있을까? 날다라는 기능, 그 다음에 착륙이라는 기능이 있다고 쳐요. 이게 이제 비행기 클래스의 개념입니다. 그 다음 하나 더 만들어 볼게요. 이번에는 전투기라는 클래스를 만들어 볼게요. 전투기 클래스는 뭐가 있어요? 비행기랑 똑같죠? 얘도 비행기니까 당연히 출력이라는 거 있을 거고, 엔진수 당연히 있을 거고, 무게도 당연히 있겠죠. 그 다음에 전투기만의 특징이 있죠. 뭐냐면 장착할 수 있는 무기의 수, 그 다음에 장착할 수 있는 무기의 종류, 이런 것들이 추가되겠죠. 그 다음에 전투기의 기능은 뭐예요? 얘도 똑같이 날다라는 기능이 있고, 얘도 똑같이 착륙이라는 기능이 있죠. 잘 안 보이네.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전투기는 공격이라는 기능이 있죠. 공격. 이렇게 하면 지금 보시면 두 가지 클래스가 비슷하니까 지금 여기 있는 출력, 엔진수, 무게, 그 다음에 날다, 착륙이 겹치잖아요. 비행기랑. 그래서 이게 쓰기 싫은 거야. 이미 여기 있는데 이걸 또다시 여기다 정의해야 되냐라는 게 싫은 거죠. 지난번에 클래스랑 객체도 똑같은 걸 계속 반복하는 게 싫어서 만든 거잖아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할 거야? 그러면 이거 어떻게 지우지? 잠깐만, 여기서 좀 지워볼게요. 이거 너무 힘든데 그냥 새로 써야겠다. 이렇게 다 쓰지 말고 그냥 전투기는 비행기의 한 종류다라고 쓰자, 이렇게 되는 거야. 전투기는 비행기의
하나. 그러니까 뭐 비행기의 하위.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좀 멋있게 말하면 전투기는 비행기를 상속한다라고 표시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비행기가 가지고 있는 이 데이터와 기능을 전투기는 비행기를 상속함으로써 자동으로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 부분, 출력 엔진, 날다 착륙을 그냥 전투기 안에 새로 안 쓰고 상속하는 순간 자동으로 가지게 돼요. 그러면 우리는 전투기에다가 그냥 비행기를 상속했고 얘는 무기의 수, 그 다음에 무기의 종류, 그 다음에 공격이라는 기능만 추가하면 되죠. 이미 비행기 클래스에서 내가 만들어 놓은 게 있고 그걸 그냥 전투기라는 클래스에서 상속받아서 쓰는 거야. 이렇게 하면은 재사용성을 높이게 되고 코드도 짧아지죠. 그러면 전투기의 특징만 여기 이렇게 새로 작성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또 다른 예를 하나 들어봅니다. 이번엔 전투기 말고 민항기를 예를 들어볼게요. 민항기라는 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타는 그 대한항공, 아시아나 이런 거 말하는 거예요. 민항기 클래스는 뭐예요? 얘도 똑같이 비행기를 상속한다라고 써버리면 이만큼을 그냥 자동으로 가지게 돼요. 그리고 민항기의 새로운 변수는 좌석수. 그죠? 좌석수가 있었고 민항기의 기능이 뭐 있을까? 새로운 기능은 선적이 맞나? 하적? 선적. 짐을 싣는다. 하적. 이게 맞는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짐을 내린다라는 기능. 그 다음에 비상탈출 장치. 비상탈출이라는 기능을 추가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냥 이걸 갖다 쓰기만 상속했다라고 쓰면 이걸 다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민항기 이 클래스를 가지고 민항기 1을 객체를 만들어요. 1. 점 찍고 제가 민항기 클래스에서 엔진, 출력 이런 걸 안 썼지만 내가 비행기를 상속했다라고 명시함으로써 민항기 1의 출력이라는 걸 쓸 수 있다는 뜻이에요. 민항기 1의 무게라는 걸 쓸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상속의 개념이에요. 엄청 쉽죠? 그냥 재사용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민항기. 글자 한 개씩 움직이네. 그래서 비행기 클래스를 만들어 놓고 그거의 하위 개념을 만들 때 얘를 상속받아서 쓴다라는 거죠. 지난번에 몬스터 이야기 했잖아요. 안 보시는 분도 있을 수도 있겠다. 몬스터. 하나 더 예를 들어볼게요. 몬스터라는 거를 만들어서 얘는 HP, 공격력, 그 다음에 기능은 어택, 공격 기능, 그 다음에 움직이는 기능이 있다라고 했고, 자, 그럼 이번에는 몬스터는 기본적으로 이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내가 새로 만들 몬스터는 해양 몬스터라는 클래스를 새로 만들어요. 그러면 여기다 원래 같으면 HP, 공격력, 공격 기능, 무브 기능을 넣어야 되지만 그냥 몬스터 상속이라고 써버리면 이 몬스터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와 기능을 자동으로 쓸 수 있게 되고 해양 몬스터니까 하나 더 추가할 수 있겠죠. 얘는 뭘 어떤 걸 추가해 볼까? 수영, 속도라는 데이터 변수를 만들 수 있고 수영이라는 기능을 추가해 주기만 하면 해양 몬스터를 쉽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상속의 개념입니다. 이 정도면은 이해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이번 시간은 그냥 하는 김에 다형성까지 다 해버릴까요? 2편으로 끝내야겠다. 자, 이번에는 다형성이라는 개념. 이게 조금 말이 너무 어려워요. 다형성. 다형성은 뭐냐면 사실 되게 이해하면 되게 간단한 개념이에요. 우리가 붕어빵 이렇게 붕어빵 어떻게 그리지? 붕어빵 틀이 클래스라고 했죠. 클래스고 붕어빵의 틀에서 찍어 나온 붕어빵
우리는 객체라고 했습니다. 자, 다양성은 뭐냐면 내가 이 클래스에다가 붕어빵을 찍을 때 붕어빵 찍는 거는 인스턴스화 한다 그랬죠. 인스턴스화 한다 했죠. 찍을 때 팥을 넣어요. 그러면 얘는 팥 붕어빵이 되고 여기다가 슈크림을 넣어요. 그럼 얘는 슈크림 붕어빵이 되고 팥 슈크림 초코를 넣어요. 그럼 얘는 초코 붕어빵이 되잖아. 그 다음에 뭐 실제로 존재하지 않겠지만 민트를 넣어요. 민트 초코를 넣어요. 그럼 얘는 민트 초코 붕어빵이 되는 거예요. 이게 다양성이에요. 내가 클래스에서 입력되는 값의 특징에 따라서 객체가 변하는 걸 말해요. 좀 헷갈리죠? 자, 다른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냉장고라는 클래스가 있다 칩니다. 그런데 우리가 냉장고의 기능은 뭐예요? 음식을 상하지 않게 보관하는 거죠. 이게 냉장고의 기능이에요. 그러면 냉장고에 우리가 음식을 넣는다고 쳐요. 음식을 넣어요. 음식을 냉장고에 넣어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떤 음식이에요? 예를 들어 냉동식품이에요. 입력값이 냉동식품이면 냉장고는 이거를 냉동실에 넣어요. 그 다음에 입력값이 냉장식품. 냉장식품이면 얘를 이거는 냉장실에 넣는 거죠. 이게 다형성이에요. 입력값의 특성에 따라서 다른 작업을 하는 거죠. 하나 더 예를 들어봅시다. 지갑이라고 쳐볼게요. 지갑. 자, 지갑. 우리가 지갑에 지폐를 넣어요. 지폐를 넣으면 어떻게 해요? 지갑에 지폐 넣는 곳에 넣겠죠. 그 다음에 내가 카드를 넣어요. 그러면 지갑에 카드 자리에 넣는 게 일반적이겠죠. 그 다음에 동전을 넣어요. 지갑을 넣을 때. 그러면 동전 넣는 자리에 넣는 게 다형성이에요. 이거를 이제 예는 충분히 말씀드렸으니까 이런 거예요. 자, 클래스 R이라는 게 있다고 봅시다. 그러면 내가 얘한테 int형을 넣었을 때랑 스트링형을 넣었을 때, 문자열을 넣었을 때, 그 다음에 더블형을 넣었을 때 각각 int일 때는 이렇게 처리를 해라. 그 다음에 스트링이 들어왔을 때는 이렇게 처리를 해라. 더블이 들어왔을 때는 이렇게 처리를 해라. 라고 이 클래스 안에, 클래스 R이라는 것 안에 각각의 들어오는 자료형에 따라서 다르게 작동하게 만드는 거. 작동하게 만드는 거 우리는 다형성이라고 합니다. 이거 안 보이네. 다형성. 별로 안 어려워요. 여러분 사실 많이 쓰고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프린트 문 있잖아요. 여기에서 내가 10 더하기 2라고 넣었어요. 그럼 결과는 뭐예요? 12가 나오겠죠. 여기 입력값 뭐예요? int형이죠. 프린트 땡땡 하이라고 넣어요. 그러면 출력값 뭐예요? 하이가 나오죠. 근데 여기 우리가 넣은 입력값 뭐예요? 문자열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똑같은 이 기능을 썼는데 입력값이 서로 다른 자료형이 들어가도 정상적으로 작동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int가 넣었을 때는 int형이니까 더하기 연산해서 12로 출력해주고 문자열이 들어왔으면 그냥 문자로 출력해주는 게 다형성이라는 거죠. 별로 안 어렵죠. 이게 객체 지향이 용어가 어려워서 그렇지 실제로 어려운 개념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여러분이 프로그래밍을 하게 돼요. 목적은 다시 쓰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개념들
제가 오늘 예시로 말씀드렸던 게 비행기, 전투기, 민항기 이런 것처럼 상속받아서 다시 쓰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객체를 클래스를 만들어서 객체를 찍어내는 절차를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객체 지향의 기본적인 개념이고 원리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사실 한 학기 동안 가르쳐야 될 걸 지금 1편, 2편 합쳐서 30분 만에 끝냈기 때문에 충분한 설명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눈치가 좀 있으시고 공부를 하셨던 분들은 이해를 하실 거고, 완전 처음 들었던 분들도 나중에 객체 지향을 실제로 코드로 공부하시면 제가 말씀드렸던 개념들을 잘 생각하시고 수업을 들으시면 충분히 객체 지향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시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또 도와드릴 수 있는 내용에 한해서 제가 열심히 답변 따라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안녕.